자, 2부 시작합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적당히들 하자. 진짜 적당히 이게 쉴드 하자. 치는 것도 웬만해야지. 이 백현동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장동이 사실 털 게 없는 거야. 얘네들 대장동에 지금 김만배 일당들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전에 김만배가 남욱이나 정영학한테 했던 말 뭐 내가 대법관한테 뭐 안 했으면 어쩔 뻔 이런 보도는 나오지만 이재명의 연관성이라는 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성남시장 결재권자이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 대장동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성남시장을 압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백현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마 우리 방송 꾸준히 들으셨으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요. 그것부터 한번 보여줘봐요. 그 표 내가 만든 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백현동에 원래 주인이 누구였냐면 식품연구원이라고 국가기관이에요. 식품연구원이라고. 그 국가기관이 식품연구원이 어떤 업자한테 해당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식품연구원이 여기를 팔아요. 이 땅을. 왜 그거 없어요? 표? 내가 다시 알려줄게요. 잠깐만요. 이거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서. 잠깐만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선발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표라기보다는 이거. 이게 팩트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해당 부지를 매수한 업자가 용도 변경과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데 식품연구원이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팔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정부에서 성남시에다가 1년 동안 24번의 공문을 보내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한 사건이야. 그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때 나와서 한 말이 이거예요.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이 관련해갖고 이건 박근혜 때 이야기입니다. 네. 박근혜 때 이 관련해서 안 해주면 문제가 된다고 직무유기 됐게 이 자체가 협박이잖아요.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남시가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허가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개발했던 쪽이 그쪽에 이재명 성남시장 선대위. 그 캠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여기로 들어갔다는 것이 유일한 건 거예요. 이 업체, 건설업체로.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이 이 회사로 들어갔다는 게 유일한 건 거예요. 말이 됨? 말하자면 이런 거에 좀 약간 멍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 아까 초반에 주제처럼 김동연 캠프에 이재명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야 돼서 어디 회사로 들어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기 캠프에 있던 A씨가 있는 그 회사에다가 뭘 허가해줘. 그러면 두 사람 관계는 뭐야? 비리 관계입니까? 이거를 성남시에서 허가해준 기본적인 게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데 이게 비리 관계면 김현장에 있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건 뭐로 봐야 되죠? 국무총리도 있던 사람이 김현장에 들어간 건 도대체 뭐로 봐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비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지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 되려면요,
뭐가 어찌됐건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챙겼어야 돼요. 이재명 의원이 뭔가를 받았어야 됩니다. 이익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성남시 아무리 털어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남시는 지금까지 2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웬만한 거 나갈 건 다 나갔을 거고, 지금 성남시를 또 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업적과 시용입니다. 그러니까 업적에 속하는 거 옹벽 그래갖고 뭐 50m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만 가져와서 쟤네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거야. 저런 상황인데 허가를 내줬다고? 이재명이 자기 측근 이용해서 돈 받았던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지금 여기에서 공문을 보낸 게 1년 동안 24번이면 한 달에 2번 꼴로 보냈단 말이에요. 빨리 해주라고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자체에서는 이걸 압박으로밖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문 자체에 의무 조항이라고 공문에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협력 지원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한 달에 2번씩 받으면 당연히 상당한 압박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을 국토부에서 보내지 않았다고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보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국토부에서 원하는 대로 한 것이지, 이걸 이렇게까지 가지고 가는 데는 저는 이번에 민주당 분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그 대선 지나가면서 대장동 의혹을 이제 먼저 터뜨렸었던 쪽이 있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료가 건너가서 그렇다.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현동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여기에 그 선대 본부장 이 사람은 이재명 의원이 인터뷰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이재명 의원이 끝까지 그걸 챙겨야 됩니까? 간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전에 그 비서를 가지고 비서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똥파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또의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백현동 문제가 촉발되는 거예요. 이것도 똥파리 작품인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도 이재명 의원이 수사받게 만드는 촉발점 이런 건데, 여기 비구조라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쟤네들 기준 보면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해먹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거를 조속한 매각을 위해 용도 변경을 적극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한 달에 2번씩 공문 보내는, 그래서 결국은 불이익 받을까봐 해줄 수밖에 없는, 이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재명과 짜고 성남시한테 계속 공문을 보내. 빨리 해줘라고. 그게 준비를 하고 있던 이재명 아는 선대위의 무슨 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가갖고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그 업체에 들어가야지. 이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죠. 이재명 시장이 이것을 계속 허가를 먼저 막 하려고 막 해. 근데 그 비슷한 시점에 선대 캠프에 있던 사람이 그 회사로 들어가. 그 회사 사람이 이걸로 해갖고 이익을 봤어. 그 돈은 이재명한테 다시 돌아갔을 거야 같은 얘기. 이건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토지를 국가기관이 그 편의를 위해서 용도를 지정을 해놓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비리 구조에서 토지가 용도 변경이 됐다 이런 의문이 들려면, 예를 들어서 뭐 나대지를 뭐 건축용도 대지로 대지 변경을 해줬다, 여기 이러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 요건이 미비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변경됐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식품연구원 위치 자체가 일반 교육 연구 용도였기 때문에 뭐 일반 상업용지로는 넘겨줄 수가 없고, 만약에 상업용지로 넘기기 위해서는 뭐 도로가 얼마 이상 깔려 있어야 되고 근처에 뭐 시민들이 얼마 이상 살아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용도, 이런 용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용도가 변경되더니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 이러면 문제가 있죠.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양평에 땅 있는 어떤 분의 장모님도 그 안 되는 땅인데 용도 변경이 되고 이랬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게 왜 수사는 안 되고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저는 의문은 안 됩니다.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백현동 건하고 대장동이 규모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김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발 회사 아시아 디벨로퍼한테 70억 원을 받았다.
근데 여기 이거에 대한 허가에 기본적으로 끼어든 것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 압력이 없었다면 이 허가가 되겠냐고요. 지역하면요. 그 지역의 소위 말하면 유지. 이런 사람들 끼고 그런 식의 장사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재명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고리 하나 가지고 그 고리 지금 하나 갖고 그런 이 거.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백현동 그것은 이렇다. 나올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미지만 엄청 뿌리는 거지. 그 이미지를 엄청 뿌렸더니 봐라 이재명 당대표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수사받을 거니까. 역으로 이러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겁니다. 뭐 모르죠 뭐 성남시 압수수색 하다가 이재명 폴더다 하더니 컴퓨터 하나가 퍽 꺼져버릴지 알겠습니까? 퍽이 나가지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또 운반해가지고 이상한 증거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 네.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구독이라고 안 했죠? 또 하세요. 또 해도 되죠? 네.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구독자가 61만 5천 명, 615예요. 615. 616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요. 615가 이제 엊그저께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던 대한민국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그 615예요, 지금. 616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617입니다. 여기까지. 구독!